네, 안녕하세요. 저 학사지원팀의 교환학생 담당을 맡고 있는 이근하라고 합니다. 이번에 23학년도 1학기에 교환학생 가시는 분들에게 교환학생 학점인정 절차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교환학생 학점인정 절차에 대한 안내는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해외대학 학점인정 관련해서 학생들이 알아야 될 기본 개념을 좀 숙지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제 사전에 학과장님과 사전 상담을 하는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돌아오고 나서 저 이제 학점인정 시스템에 접속해서 학점인정 신청을 하게 될 텐데, 학점인정 시스템을 좀 소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학점인정이 완료되고 난 후에 본인 과목이 수업에 반영되는 것까지 이렇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환학생 학점인정 규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저희가 이제 학교 홈페이지에 가시면 단기 해외 유학 및 학점인정에 관한 시행세칙이 있습니다. 저희 모든 학점인정은 요 시행세칙의 내용에 따르고 있고요. 중간중간에 만약에 시행세칙이 변경되는 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뭐 시스템으로라던가 아니면 이런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학점인정 범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이번에 학생들 이제 정규학기에 교환학생 가시게 되는데, 교환학생 가시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자비유학으로 정규학기로 가신다 그러면 최소 9학점 이상 최대 19학점 이내, 이건 이제 본교에서 수강 신청 일반적으로 하시는 거랑 비슷한데요. 만약에 뭐 본인이 수업을 많이 안 듣는다 해서 최소 9학점만 들으셨는데 성적이 안 좋아서 만약에 뭐 학점 인정을 뭐 6학점만 받는다, 뭐 그래도 상관이 없고요. 만약에 학생분이 이제 학업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그 학교에서 뭐 한 25학점 들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최대로 학점 인정 받을 수 있는 학점은 최대 19학점 이내니까 유의해서 수강 신청해 주시도록 하시고요. 참고로 만약에 본인이 이어서 계절학기까지 듣고 오신다거나 아니면 자비유학으로 가셔야겠죠. 그러면 뭐 6학점 내에서 저희 학교 일반적으로 계절학기 할 때 6학점까지 가능하죠. 그 다음에 계절학기나 학기 중이나 정규학기 중이나 어학연수를 가시게 된다 그러면 뭐 3학점으로 언어 연수로 인정이 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기 교환학생 학점 인정되는 과목은 누적 평점 평균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학생분 이제 숫자로 표현되는 우리 성적에 들어가지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교환학생 갔다 와서 학점 인정을 다 받은 다음에 성적표를 보통 보시면은 그 학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취득학점은 15학점인데 성적은 0.00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교환학생 학점인정 성적평가 방식이 변경이 됐어요. 예전에는 뭐 학생분이 A뿔을 맞았다 그러면 A뿔로만 바꿔야 되고, 패스를 받았다 그러면 이제 S로 바꿔야 됐는데, 22학년도 2학기에 유학 가는 학생부터는 이제 교환교에서 받게 되는 모든 성적은 S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A뿔을 받든 C뿔을 받든 패스를 받든 모두 다 S로만 변환해야 됩니다. 만약에 뭐 F를 맞아왔다던가 아니면 뭐 페일을 맞아왔다, 뭐 그러면은 학점인정 신청을 할 수가 없겠죠. 네, S로 변환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교환교의 성적 체계표가 필요합니다. 성적 체계표라 하면 이제 우리 학교의 경우에는 성적 체계표가 A뿔부터 이제 FA, 그 다음에 SU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죠. 그 학생분이 가시게 되는 교환교에서 페일이 아닌 경우에는 S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 체계표가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랑 비슷한 ABC 체계에 있는 학교들은 명확하게 페일은 F라고 표기가 되지만 예를 들어서 외국 학교, 뭐 유럽 학교 중에는 뭐 10점 만점 중에 뭐 6점 이하면은 페일이다, 뭐 이런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학점인정 신청하실 때 성적 체계표가 필요한 겁니다. 학생분들이 이제 교환학생 가셔서 여러가지 교과목을 들으시게 될 텐데, 이 경우에 주의사항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째로 본인이 이제 전공 과목으로도 교양 과목으로도 학점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뭐 전공 과목 신청이 다 반려가 되더라도 전부 다 교양 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학생분이 교환교에서 따신 모든 학점은 이제 최소한 뭐 교양으로 다 인정이 되더라도 학점은 다 인정받으실 수 있다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상호 간의 제의수가 불가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항상 많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서 경영학 원론을 들었는데 이제 상대교에서 또 경영학 원론을 듣는다. 뭐 경영학 원론을 들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둘 간의 제의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상대교에서 이제 뭐 경영학 원론을 들었는데 우리 학교에서 또 경영학 원론을 듣는다. 뭐 그것도 뭐 들으실 수는 있겠지만 제의수 처리는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교직 과목, 공통필수, 공통선택, 그 다음에 대학원 과목, 보통 주입 과목이에요. 그 학교 과목 코드에 이제 네 번째 자리가 G로 되어 있는 대학원 과목들을 얘기하는데, 이러한 과목들은 학점 인정 변환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뭐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을 텐데요. 뭐 교직 과목의 경우에는 뭐 지금 교직에서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교육부에서 이제 뭐 해외교에서는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통필수, 공통선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학교의 어떤 고유한 교양 이제 수업들이기 때문에 요거 이제 저희 학교에서 이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대학원 과목의 경우에는 아마도 저희가 학점 인정을 받을 때 어떤 그 과목의 수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평가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예전부터 대학원 과목은 안 되는 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목들로 이수를 하실 수가 없어서 이러한 과목들을 이제 수강하고자 하시면 모두 본교에서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그 학교에서 어떠한 전공으로든 전공 영어 강의를 들으셨다. 그러면 신청하실 때 전공 영어 강의 신청이 가능하시고, 신청 시 체크를 하시면은 학과장 승인을 거쳐서 전공 영어 강의를 들은 걸로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해외교에서 보통 다 영어로 들으니까 뭐 교환학생 갔다 오시면은 전공 영어 강의 의무 수강 많이 이제 수강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이제 본인이 이제 교환 가셔서 이제 수업을 들으신 다음에 학점 인정을 받으셔야 되는데, 본인이 만약에 본교에 있는 과목으로 변환을 받으려면 본인이 교환 가 있는 학기에 살아있는 과목이어야 됩니다. 이 살아있는 과목이란 게 뭐냐면은, 학생분들 이제 23학년도 1학기에 교환학생 가시잖아요. 그럼 23학년도 1학기에 우리 학교에서 개설된 과목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 과목이 있어도 23학년도 1학기에는 개설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2023학년도 요람에 있는 과목, 그러니까 2023학년도 1학기에 폐강되지 않은 과목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 학생분들이 이제 23학년도 1학기에 교환학생을 가시기 때문에 이제 이번 학기 중에 학과장님께 보통 사전 상담을 받게 되는데, 보통 학과장님들이 이제 어떤 과목이 이제 개설되고 폐강될 거에 대해서 많이 알고는 계시지만, 혹시라도 사전 상담이 잘못 진행될 수도 있어요. 학과장님께서는 그냥 우리 학교에 있는 과목이니까 이제 사전 상담하실 때 이걸로 인정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막상 23학년도 1학기에 그 과목이 없어지면 그 과목으로 변환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학과장님과 상담하실 때, 물론 이제 필수 과목이나 예비 과목 이런 건 보통 폐강되진 않겠죠. 그러니까 선택 과목이 보통 잘 일반적으로 개설되지 않는 과목을 변환받으시려고 하신다면은 꼭 요 사항은 유의하셔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과목 간의 1대1 대응이 원칙이죠. 뭐 경영학 원론을 듣고 오면 경영학 원론으로 인정받는다든지. 다만 학교에 따라서는 이제 뭐 일본으로 가신다던가, 일본으로 가시면 이제 보통 2학점짜리들이거든요. 전공이라 하더라도. 그 다음에 보통 이제 ECTS로 해당되는 과목들이 있는 이제 유럽 학교에 가시는 경우에는 좀 요 점을 유의하셔야 하실 수도 있어요. 이제 1대1 대응이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전공이나 이런 걸 학점 인정 받기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이제 내용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학점이 작은 과목들을 합쳐서 이제 뭐 두 과목을 한 과목으로 인정한다든가, 세 과목을 두 과목으로 인정한다든가, 이런 식의 학점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이제 학과장님하고 사전 상담이 필수적이긴 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단 유럽 가시는 분들 주의해야 하실 게, 이제 유럽에는 이제 ECTS 학점으로 계산이 되는데, ECTS 학점은 저희 학교 학칙이나 학칙 시행사칙에 의하면 절반으로 변환되는 게 원칙이고, 만약에 소수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버림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3 ECTS짜리 수업을 들으셨다, 그러면 절반하면 이제 1.5학점이지만 1학점으로 계산이 되고요. 5 ECTS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2.5학점이지만 2학점으로 계산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분이 수강 신청하실 때 어떤 학점 인정 받으실 걸 고려하실 때 이러한 학점 변환 체계에 대해서 꼭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원칙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적표 그대로 학점수를 인정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크레딧으로 가는 학교의 경우에는 우리 학교도 크레딧이기 때문에 똑같이 인정이 되고요. ECTS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점을 절반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죠. 1학점으로, 이 ECTS 같은 경우에는 1학점으로 인정이 될 겁니다. 다만 이제 수업 시수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 수업 시수를 학생이 어떠한 증빙 자료로 증빙할 수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이 가능해요. 저희 학교 이제 학점 인정 규정에 의하면 수업 시수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 15시간당 1학점을 기준으로 인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여기 사례를 볼게요. 한번. 유학생은 이제 외국 대학에서 이제 지난 학기 뭐 다녀온 학생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프랑스어 수업을 들었는데 5 ECTS 수업이에요. 5 ECTS 수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2학점으로 인정이 되는데, 이 학생의 경우에는 이제 성적표에 이 수업은 48시간짜리 수업이다 라고 해서 이 학생은 이제 이 성적표 증빙으로 인해서 이제 2학점이 아니라 3학점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이런 것처럼 보통 수업 시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식으로 증빙이 필요한데, 보통 이제 성적표에 수업 시서가 적혀 있는 경우는 많이는 없고요. 이러한 경우에 학점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전에 학생들이 어떤 그 담당 교수가 뭐 45시간 이상 이수했다, 뭐 5 ECTS인데 45시간 이수했다는 뭐 교수 서명이 된 확인서를 임의로 받아오거나, 보통 이제 그렇게도 어렵다고 한다면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학사적에 보면은 뭐 15주 수업을 한다는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의 이제 수업 시간표가 보통 수업 계획서에 있을 텐데, 뭐 수업 계획서에 본인 수업이 3시간 한다고 되어 있고, 그 학교의 수업이 뭐 18주로 인정할 만한 뭐 학사적 같은 게 있다. 그러면은 이제 누가 봐도 45시간 이상 이수했으면 이제 3학점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죠. 네. 요거의 경우에는 특히 유럽 가시는 분들 뭐 좀 주의하시고, 어떠한 뭐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서 문의하시고 싶은 게 있으면 학사지원팀으로 좀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학점 인정 방식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저희가 이제 학점 인정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이제 학생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본교 교과목 변환 신청입니다. 교환교에서 들은 과목을 이제 본교에 있는 유사한 과목으로 변환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만약에 스태티스틱스를 듣고 왔다, 뭐 유사하게 뭐 스태티스틱스 1이다, 뭐 펀더멘탈 오브 스태티스틱스다, 뭐 이런 과목들 다 기초통계학, 우리 학교 과목 코드, 과목명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본교의 과목 코드로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목 코드가 속해 있는 이제 과목 이수표에서 이제 차감이 되게 되겠죠. 만약에 뭐 그 과목 코드가 전공 입문에 해당하는 코드다, 전공 필수, 뭐 전공 예비, 전공 선택에 해당하는 코드다, 이런 과목들 다 과목 이수에 본인이 원하는 대로 반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졸업 요건을 채우는데 용이하겠죠. 예, 그리고 원칙적으로 뭐 학생들마다 뭐 본인들의 생각이 다르긴 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이제 상대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에는 이제 우리 학교의 본교 교과목 변환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 본교 교과목과 유사한 수업을 좀 수강하고 그렇게 변환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이러한 과목 변환에 대해서 학과장님과 사전에 충분하게 사전 상담을 해서 본인이 이제 갔다 와서 좀 곤란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겠죠. 두 번째로 이제 현직 과목 인정 신청이에요. 아래에 보통 세 가지 경우에 현직 과목 인정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아까 전처럼 이제 학점 인정을 이제 본교에 있는 과목이 아니라 이제 본교에 없는 과목을 듣고 와서 본교에 있는 과목하고는 좀 매칭이 불가능해 보인다, 내용상으로. 그런 경우에 현직 과목 인정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본인이 나중에라도 본교 교과목 변환 신청을 했는데 뭐 학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떤 승인 과정에서 학과장님이 반려하실 수도 있어요. 뭐 이전에 상담했던 것과 좀 내용이 다르다던가 어떤 과목과 내용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신다거나 어떤 수준에 있어서 우리 학교 과목으로 판단하기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싶은 경우에는 학과장님이 반려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해당 과목이 교양 과목인 경우, 뭐 교양 과목이 어떤 과목이냐에 대해서는 뭐 본인이 판단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교양 과목이라는 게 있죠. 전공 과목답지 않아 보이는 거는 교양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니면은 그 학교에서 이제 리버럴 아츠라고 되어 있는 과목을 들으시면 되겠죠. 예시를 한번 볼까요? 만약에 아마 스페인계 학교에서 다녀왔던 학생인 것 같은데 살사 댄스를 들었어요. 그럼 살사 댄스는 이제 뭐 우리 학교의 어떤 전공으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현직 과목 인정 신청을 하게 되면 일반 선택으로 살사 댄스라는 과목명 그대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학생은 이제 외국에서 이코노믹스 오브 팬데믹스를 듣고 왔어요.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학교에 아직 뭐 이런 뭐 전염병 아니면은 이런 상황에 대한 뭐 경제학 뭐 이런 수업이 딱히 없죠. 이 경우에는 현직 과목 인정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학과장님이 보시고 승인해 주시면 이제 요 새로운 과목 코드와 이 현직 과목명으로 전공 선택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현직 과목 인정 신청의 경우에는 일반 선택, 전공 선택으로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교환교 과목의 학점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인데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이코노믹스 오브 팬데믹스를 이제 5학점을 들었어요. 근데 우리 학교에서 보통 본교 교과목 변환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 학교 과목들은 보통 3학점들이잖아요. 하지만 이 현직 과목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은 5학점 전공 선택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뭐 현직 과목 인정 신청의 경우에 무한정 신청이 가능하냐? 그렇지 않고요. 전공 과목의 경우에 이 전공 과목이라 함은 본인의 전공뿐만이 아니라 전공 과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공 과목의 현직 과목 인정 신청은 최대 9학점까지만 가능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교양이 아니라 뭐 전공 과목들만 다 3학점씩 6과목 해서 18학점을 듣고 왔어요. 뭐 이 전공 과목들이 이제 본인이 뭐 경영학과인데 경영학과 과목일 수도 있고 뭐 사학과 과목일 수도 있고 뭐 경제학과 과목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경우에 본인이 현직 과목으로 변환 가능한 거는 3과목까지 9학점까지만 가능하고요. 3과목은 본교 교과목으로 변환을 해야만 하겠죠. 만약에 본인이 이제 우리 학교에 없는 과목들을 너무 많이 듣고 왔어요. 그래서 3과목을 초과해서 9학점을 초과해서 현직 과목 인정 신청을 하고 싶다? 안 됩니다. 이 초과한 과목들은 그러면 전공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일반 선택으로 교양으로만 인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뭔가 이제 해외에 나가서 아니면 뭐 본인이 이제 뭐 4학년이어서 뭔가 우리 학교에 없는 또 다른 과목들을 탐색하고 싶다. 뭐 취지는 굉장히 좋고 존중하고 뭐 권하지만 만약에 그게 학점 인정과 연결되려고 한다. 그 경우에는
전공을 열심히 듣고 와서 전공으로 인정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험을 하시더라도 이제 적당히 하셔야 된다는 거죠. 본교 교과목으로 변환 가능한 과목들을 일정 부분 이제 확보를 하신 후에 본인이 뭔가 우리 학교에 없는 뭔가 새로운 과목을 듣고 싶다 라고 했을 때 도전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대신에 만약에 교양 과목인 경우에는 무조건 현직 과목 인정 신청으로만 가능합니다. 교양 과목의 경우에는 본교의 그런 전인 교육 과정, 이제 일반 선택으로 취급이 되는 뭐 그런 교양 과목들로 인정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완전히 똑같은 과목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일본어를 들었다, 뭐 초급 일본어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학교의 초급 일본어, 뭐 일본어 무슨 뭔가가로 변환을 할 수가 없고 무조건 현직 과목으로만 인정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대로 공통필수, 공통선택 이런 데도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만약에 뭐 18학점 모두 교양이다 그러면 다 현직 과목으로 변환해서 뭐 외국어 과목명으로 18학점 모두 교양 과목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자, 학점 인정에 대해서 뭔가 생각의 흐름대로 한번 가볼게요. 내가 이제 어떤 과목을 선택하려고 해요. 교환교에서 들을 이 과목이 전공 과목인가 교양 과목인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공 과목은 내 전공일 수도 있고 남의 전공일 수도 있죠. 전공 과목이다 만약에, 그러면 내 전공의 전공 과목인가 아닌가. 만약에 내 전공 과목이라면 본인의 어떤 전공 필수, 전공 예비, 그 다음에 전공 선택 이런 걸로 다 인정이 가능하고요. 영어 전공 강의 수강한 걸로도 인정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내 전공 과목이 아니에요, 이제 타 학과의 전공 과목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선택으로 인정이 되겠죠 보통은. 아니면은 전공 예비 과목으로 인정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어떤 전공들 같은 경우에는 뭐 남의 학과의 과목을 이제 전공 예비나 뭐 요런 데 들어가 있는 과목들도 있고, 어떤 학과의 경우에는 타 학과의 과목을 들으면은 본인 전공의 전공 필수나 뭐 그런 걸 들은 걸로 대체 인정해주는 경우들이 이제 요람으로 볼 수 있을 텐데, 뭐 그렇게 다 인정이 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영어 전공 강의도 타학과 전공 과목도 다 영어 전공 강의 의무 수강으로 인정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양 과목의 경우에는 현직 과목 인정 신청으로만 신청이 되고 일반 선택으로만 인정이 됩니다. 특이한 점이 있는데, 만약에 본인의 전공 예비 과목이 어떤 타학과의 전공 과목이 아니라 교양 과목이다, 이 경우에 교양 과목의 경우에는 현직 과목 인정 신청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교양 과목이 전공 예비로 되어 있는 그 과목 코드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양 과목인 전공 예비 과목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내용 이제 들으셨는데 한번 예시를 통해서 알기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처음부터 볼게요. 경제학 원론, 뭐 교환교에서 경제학 원론 받은 거, 뭐 경제학 원론, 뭐 경제학과의 뭐 전공 수업이라던가 전공 과목이라던가 아니면 경영의 전공 입문 이런 걸로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겠죠. 교환교의 회계학 원론, 뭐 회계학 원론은 경영에서는 이제 전공 필수에 속하기 때문에 뭐 바로 인정받으실 수가 있고요. 뭐 교환교의 마케팅 전략이면 경영의 전공 선택이기 때문에 전공 선택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예시가 나오죠. 교환교의 미적분학 1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모두 공통 선택에 속합니다. 하지만 경영경제 전공의 경우에는 전공 입문 과목이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도 이제 이게 공통 선택이기 때문에 본교육 과목 변환 신청이 불가능하고, 이제 새로운 과목명으로 해서 현직 과목 인정 신청으로만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만약에 교환교에서 독일어 수업을 들었어요. 그러면 독일 언어와 문화, 요거 이제 공통 필수 언어 영역에 속하죠. 이 경우에도 공통 필수기 때문에 이 과목으로 변환할 수가 없고, 현직 과목 인정 신청을 해서 뭐 German 1, 하지만 이거는 이제 어떤 졸업 요건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일반 선택, 학점만 채우는 일반 선택, 자유 선택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두 번째로 경제학 원론을 들었어요. 경제학 원론 들었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2학점입니다. 아니면 뭐 4 ECTS예요. 그러면 우리 학교 경제학 원론은 3학점이니까 경제학 원론으로 인정받으실 수가 없겠죠. 다만 현직 과목 인정 신청을 해서 학과장님이 승인하시면
뭐 이코노믹스로 2학점 전공 선택으로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교환교에서 경제학 원론 수업을 들었는데 그 학교에서는 이게 5학점짜리예요. 막 12CTS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본교육 과목 변환 신청을 하게 돼서 경제학 원론 1으로 인정받고자 한다면 3학점으로 학점이 이제 쪼그라들겠죠. 반대로 이제 뭐 팬데믹 경제, 아까 봤던 그 이코노믹스 오브 팬데믹스 뭐 이런 수업으로 들었는데 이게 5학점짜리다. 그러면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이거를 이제 현직 과목 인정 신청을 받게 되면 5학점 전공 선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이한 경우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만약에 교환교에 가서 전공 수업을 열심히 들었는데 다 우리 학교 과목으로 좀 변환받기 어려워졌어요. 그런 경우에 전공 현직 과목명 인정 신청은 이제 9학점까지밖에 안 되는데 본인이 지금 이제 8학점까지 이전 여러 과목들을 이제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가 남았는데 이제 뭐 땡땡 경제라는 과목을 들었는데 이제 3학점짜리예요. 그러면 전공 현직 과목명 9학점밖에 안 되는데 그럼 이 과목을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면 이제 현직 과목 인정 신청으로 전공 신청을 하실 수 있지만 이제 최대치에 해당하는 8학점에 플러스 1학점, 그러면은 3학점짜리 1학점으로라도 전공 선택으로 인정받겠다. 그러면 전공으로 신청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뭐 1학점 해서 뭐 하겠냐, 그냥 학점만 채우고 말지 하면은 3학점을 그대로 인정받지만 이제 일반 선택, 자유 선택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좀 본인이 태기를 하셔야 될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사전 상담을 하실 때라던가 본인이 과목을 고르실 때 좀 본교 교과목 변환이 어느 정도 가능하도록 일반적으로 세팅을 좀 하셔야 되겠죠. 좀 예외 사례의 경우를 좀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보통 1대1 대응이 원칙인데 뭐 학점수가 그쪽의 학점수가 좀 부족해서 유사한 과목들을 묶어서 본교에 있는 과목으로 인정받으려고 한다. 뭐 다대1로 인정받으려고 한다. 다대 다로 인정받으려고 한다. 이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교환교에서 경제학 원론을 이제 논아서 경제학 원론 1, 2로 각각 2학점씩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총으로는 4학점이잖아요. 그러면 4학점짜리 과목을 들었다고 하고 이 두 과목을 2대1로 해서 경영학 원론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겠죠. 물론 이건 학과장 승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좀 복잡한 사례인데 요거는 이제 실제 했던 사례를 가져와 봤어요. 이제 과목을 보시면 이제 경영학 과목인데 이제 두 개의 매니지먼트 과목하고 이제 HRM 과목, 이제 인적자본 관리 같은 과목, 리더십 과목을 이제 3개를 들었죠. 그럼 3개는 각각 5ECTS인데 5ECTS는 아까 이제 2학점으로 인정이 돼요. 그럼 2학점에 3과목, 그러면 6학점이 되잖아요. 6학점이면 이제 우리 학교의 전공 과목 2과목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게 되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경우는 사실 많이 발생하지는 않는데, 뭐 학생분들 중에는 어떻게든 이제 전공으로 학점 인정을 받고자 하시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이 본인 입장에서 가능하다고 생각되시면 학과장님하고 충분히 사전 상담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경우에 중요한 것은 이제 해외교에 합산한 학점수가 이제 본인이 변환받고자 하는 학점수보다 최소한 같거나 커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경우에 조금 이제 학점 계산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좀 미스하는 사례들이 있을 수 있는데, 좀 사례를 한번 볼게요. 다대다 대응 사례 때 주의해야 될 점. 아까 과목들 중에 이제 1번, 2번 과목 여기 2개를 가져와 봤어요. 매니지먼트 과목 2개인데, 만약에 둘 다 3 ECTS다. 그러면 합쳐서 6 ECTS여서 3학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ECTS는 다 절반 그리고 버림으로 인정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3 ECTS는 각각 1학점짜리 과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개를 합쳐봐야 2학점으로 인정이 돼요. 이럴 때에는 이제 본교 과목으로 인정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 1학점씩 현직 과목 인정 신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좀 아이러니하죠. 한 과목은 4 ECTS고 한 과목은 2 ECTS예요. 이것도 사실 첫 번째 경우와 같이 합치면 6 ECTS니까 뭐 비슷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학점 인정 규정에 의하면 4 ECTS는 2학점, 2 ECTS는 1학점이 돼서 이거는 3학점 본교 과목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게 돼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 아까 그렇게 이제 수업 시수가 다른 경우에 속하는데, 만약에 두 과목이 뭐 3 ECTS짜리 두 개여서 2학점밖에 인정을 못 받는데, 한 과목에 대해서 이 과목이 30시간 이상 수업을 했다는 뭔가 증빙, 공식적인 증빙을 제출해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가 2학점, 하나가 1학점짜리가 되기 때문에 3학점으로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뭔가 기타 주의사항인데요. 뭐, 요거는 뭐, 일반적으로 아시는 내용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한 건데요. 이미 학점 인정 받은 과목.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학점 인정 신청을 해서 학과장 승인을 받고 나면은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학생들 세인트에 업로드 해주는 절차를 거치는데, 이제 업로드를 하고 나면은 그 과목은 고정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학점 인정 받은 과목은 명백한 오류, 만약에 뭐 이제 학점 인정 담당자가 뭔가 과목을 잘못 올렸어요, 아니면은 뭔가 시스템적인 오류로 인해서 뭔가 과목이 잘못 인정이 됐다, 이런 명백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고는 변경하거나 재신청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점 인정 받으실 때 신중하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뭐 예전에 많은 사례들이 있었어요. 학점 인정을 이미 받았는데, 뭐 본인이 뭐 전공 선택으로 받았는데, 아니면 뭐 그냥 안 될 것 같아서 뭐 교양으로 받았다가 이제 졸업할 때 되니까 3학점이 모자라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거를 돌려서 이제 뭐 읍소를 해서 전공 선택으로, 뭐 전공 선택인데 뭐 다시 학점 인정 받아서 뭐 전공 필수로 인정이 가능하냐, 학과장님 승인 받아도 되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읍소하는 사례들이 나타나는데 당연히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불인정이에요. 요거는 이제 규정에 아예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뭐 규정이 바뀌기 전까지는 이걸 인정해 줄 수가 없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뭔가 어떤 뭐 학교 다니면서 과목 설계라든가 과목 이수 설계에 있어서 이 교환 학생을 갈 때는 이제 이러한 점이 학생들 학점 인정 시대 중요하다는 거를 좀 인지를 하고 집중해서 좀 이렇게 집중해서 신청하도록 하시고, 두 학기 연속으로 교환학생을 다녀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같은 학교일 수도 있고 서로 다른 학교를 두 학기 다녀오신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한 학기당 19학점씩이면은 이제 19학점 해서 뭐 38학점까지 인정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38학점은 아니고 저희 규정 보시면은 이제 그 본인의 졸업학점의 4분의 1까지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뭐 아마 한 32학점 뭐 이 정도 인정이 되겠죠. 근데 그 경우에 이제 전공 현직 과목 인정 신청의 경우 이제 9학점까지만 가능한데, 그럼 두 학기 되면 어떡하냐? 그럼 두 학기를 합쳐서 생각을 합니다. 두 학기 합쳐서 18학점까지 가능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기계적으로 뭐 1학기 때 3개만 돼요, 2학기 때 3개만 돼요, 이게 아니라 뭐 어차피 두 학기 다 다니고 오셨으니까 그럼 뭐 학점 인정을 받으시다가 뭐 4개 2개, 아니면 뭐 한 학기는 다 학점 인정을 현직 과목으로 받으실 수도 있겠죠. 예, 요거는 좀 저희가 융통성을 좀 발휘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학생분들이 전화 오셔서 본인이 뭐 해외 대학을 다니다가 이제 우리 학교로 치자면 이제 뭐 한국어 교육원이죠. 뭐 그 학교에 이제 외국어 교육원 같은 데서 어학 수업을 들었는데 그것도 우리 학교 과목으로 인정이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경우에는 어학원 수업은 원칙적으로 이제 학점 인정이 아니죠. 왜냐하면은 학생부는 그 학교의 어학원으로 연수를 간 게 아니고 그 학교에 학점 인정을 받으러 교환학생을 간 거예요. 그 학교에 수업을 들어간 거잖아요. 만약에 그 학교 어학원에서 들은 수업이 뭐 그 학교에서 학점 인정을 통해서 뭐 그 대학교 성적표에, 우리가 교환학생 성적표에 그 과목이 찍혀서 나온다. 그러면 그건 그 학교에서
이 과목을 본인 학교의 교과목으로, 대학교의 교과목으로 인정을 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학점 인정이 가능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뭐 성적표가 이러면 이제 두 개가 나오겠죠. 일반적으로는 뭐 그 대학교의 성적표, 그 어학원, 그 대학교에 속한 어떤 어학 기관에서 받은 성적표, 이렇게 두 개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학생이 다녀온 거는, 공식적으로 다녀온 거는 대학교이기 때문에 그 대학교 성적표에 있는 성적만 인정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예외 사례가 하나 발견을 했는데, 이제 칭화대의 경우가 있어요. 뭐 중문과 학생들은 보통 이제 칭화대에 가서 이제 수업을 듣고 오셔야 뭐 졸업을 하시고, 예전에 그런 졸업 요건들이 있었는데, 칭화대의 경우에는 좀 예외적으로 아예 학교 수업이라고 하더라도 좀 어학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담당 어학원 이런 데서 듣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칭화대 갔다 오신 분들이 보통 성적표 이렇게 두 개를 들고 오시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그 전에 학점 인정 사례들을 감안해서 인정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학점 인정 받으실 때 뭐 잘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네,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갈게요. 학과장 사전 상담입니다. 네, 학과장 사전 상담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면은 학생분이 신청하는 전공에 대해서 인정해줄지 말지, 이거는 오로지 학과장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잘 이제 보시고 이제 사전 상담을 잘 받으셨으면 좋겠어서 좀 챕터를 크게 마련을 해봤는데, 자, 저희 학점 인정 규정에 이제 전공 과목, 교과목 이수에 관한 사항은 파견 전에 해당 전공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양의 경우에는 뭐 전인 교육은 상담하실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은 모든 과목을 다 현직 과목으로 인정 신청 받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인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양 과목의 경우에는 누구한테 상담하실 필요가 없고요. 전공 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하시는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학과장님과 상담하시는 방법. 뭐 본인이 듣고자 하는 수업의 전공 과목,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전공 학과의 학과장님께 사전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본인이 경영학과인데 본인이 듣고자 하는 수업이 뭐 경영학과도 있고 사학과도 있고 사회학과도 있고 정외과도 있고 엄청 많아요. 전공 만약에 6과목이 다 전공이 달라요. 그러면 6과목의 학과장님과 각각 면담을, 사전 상담을 해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이제 코로나 이슈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이메일로 상담을 많이 하게 되는데, 뭐 이메일은 좀 교수님께 드리는 거인 만큼 좀 정중하게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내용은 이제 딱 요 내용이 들어가면 돼요. 공식적으로. 교환교에서 본인이 A 과목을 듣고 싶은데, 본교에 이제 B 과목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지.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환교의 A 과목을 보니까 이제 우리 학교에 없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본교 과목이 어려울 경우에, 그러면 이 과목을 신청하면 전공 과목으로 인정해 줄 수 있냐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예. 이렇게 보통 물어보실 때는 이제 학과장님들이 보고 판단하실 수 있게 실라버스가 안 올라오는 학교들도 보통 있긴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제 실라버스를 미리 공개하면, 수업계획서 미리 공개하면 수업계획서를 좀 첨부해서 학과장님께서 판단이 용이하시게 하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뭐 없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관련 수업 자료라도 좀 첨부해 줄 수 있으면 좋겠죠. 자, 요것도 이제 어떤 생각의 흐름으로 한번 가봅시다. 본교 과목 변환이 가능한가? 가능하면 본교 과목 변환 신청으로 이제 문의하시면 되겠고, 그게 아니라면 전공 과목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지, 만약에 전공 과목으로 그래 갔다 오면은 뭐 전공 과목으로 인정해 줄게, 전공 선택으로 인정해 줄게 하시면 현직 과목 인정 신청을 하시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우리 학교 전공 과목으로 인정해 주기 어렵겠다 라고 한다면 물론 비록 그 학교에서는 전공 수업을 들으셨지만 본교에 와서는 교양으로밖에 인정받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아주 모범적으로 이제 학과장님께 학점 인정을 했던 사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정중하게 학과장님께 뭐 학과장 사전 상담을 받고 싶다.
그래서 뭐 이런 과목들을 이렇게 인정받고자 한다. 뭐 요 경우에는 이렇게 합쳐서 한 과목으로도 인정이 가능하냐. 그리고 이제 실라버스도 첨부했고 학과장님이 보실 수 있게 어떤 정보 링크도 첨부를 해서 뭐 학교 홈페이지로 이동하면은 뭐 과목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다던가 뭐 이렇게 정중하게 이제 메일을 작성하면 뭐 이런 식으로 회신이 오겠죠. 요 과목들은 이제 우리 학교 과목으로 인정이 가능하니 이렇게 신청을 하시고, 요 두 과목은 합쳐서 좀 인정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 둘 다 현직 과목명으로 신청하시라. 이런 식으로 받아 놓으시면 사실 베스트죠. 예, 이 경우에는 굉장히 좀 깔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학과장 사전 상담 하실 때 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본인이 듣고자 하는 과목에 대해서, 본인이 학점 인정 받고자 하는 과목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학과장님께서 좀 안 좋게 보셨던 사례 중에 하나가 어떤 학생이, 그 학교에 이제 그 전공 과목에 있는 모든 과목 리스트를 전부 보내면서 학과장님한테 여기 학점 인정 받을 수 있는 리스트 다 봐달라고 이제 막 30과목이 넘는데 그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학과장님도 이제 일이 있으신데 이제 뭐 모든 학생들이 그렇게 보내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면 한 사람이 그렇게 보내더라도 누가 봐도 자기가 들을 과목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은 상태로 일단 그냥 던져보는 거잖아요. 사실 이렇게 하면은 좀 좋은 인상을 받기가 좀 어렵겠죠.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학기가 지날수록 어떤 학과들의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보통 최근의 경우에 전공 학과장님들이 좀 이제 빡빡하게 보시는 경우가 뭐냐면은 각 전공에 이제 전공 필수 과목들이 있는데 이 필수 과목들은 사실 학교에서도 많이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분반도 많고 매 학기마다 열리고 뭐 이렇고 이제 우리 학교 교수님들이 수업을 다 잘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굳이 외국 가서 들어야 되냐라는 인식이 학과에서 좀 강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상담을 하시는 경우 중에 이제 덜어 들려오는 사례가 이제 본인이 전공 필수 수업을 해외교에서 듣고 인정받으려고 했는데 학과장님께서 사전 상담 중에 반려를 해서 전공 필수로 인정받기가 어렵다 뭐 이런 내용들이 최근에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 이제 과목 설계 어떤 학점 이수 설계가 뭐 학생들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할 텐데 필수 과목들은 좀 잘 인정해주지 않는 뭐 학과장 승인이 잘 안 나는 분위기라는 점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이제 페일이 아니면 이제 다 이제 successful S로 바뀌는 식으로 이제 학점 인정이 변환이 되기 때문에 많은 학과장님들이 이제 문을 주시는 게 있어요. 학생이 D를 맞아갖고 왔는데 뭐 이런 것까지 이제 학점 인정을 해주면서 학생들 이제 과목 이수를 시켜야 하느냐라는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꽤 계세요. 학생분들이 이게 어떤 성적에도 안 들어가고 뭐 S로 변환이 되니까 뭐 수업을 좀 대충 들어도 되지 않을까? 뭐 조금 센 말인가요? 아니면 뭐 수업을 좀 제껴도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떤 학교의 이름으로 교환교에 나가서 수업을 들으시는 거인 만큼 물론 어떤 여행 다니고 뭐 교류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학생으로서 수업에 좀 집중을 해주시는 거를 좀 권고를 드리고요. 뭐 이제 외국의 경우에 어떤 학점을 주는 이제 학점을 따게 주는 학교들의 경우에는 본인이 열심히 했을 때도 뭐 낮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겠죠. 이 경우에는 이제 학과장님과 충분하게 얘기를 나눠서 좀 학과장님들이 학점 인정을 해주실 수 있도록 좀 얘기를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코로나가 좀 풀리면 대면으로 학과장님과 면담을 하시게 될 수도 있고 뭐 지금은 아무래도 좀 이메일로 많이 주고받으시는 편인데
이제 이 이메일이 학과장 승인에 대해서 강력한 증빙이 됩니다. 이거를 잘 보관하셔야 되는 게, 학과장님이 사전 상담을 해주시는 건 보통 한 반년 전이잖아요. 그리고 학생이 이제 성적표가 좀 늦게 도착하는 경우에는 거의 한 8, 9개월, 뭐 10개월이 지나서 사전 상담에서 10개월이 지나서 학점 인정을 받는 사례. 그러니까 거의 뭐 돌아와서 학기 말이 돼야 학점 인정을 받는 경우들도 발생할 수도 있는데, 뭐 학과장님 분들도 사람이시다 보니까 뭐 내용을 까먹을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은 사전 상담 후에 교환학기 때 과목이 폐강되는 사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23학년도 1학기에 가시기 때문에 22학년도 2학기 때 이제 사전 상담을 받으시겠지만, 이제 2023 요람이 나왔는데 학생이 어떤 사전 상담을 받고 갔던 그 과목이 폐강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어떤 이 증빙을 통해서 빨리 대책 과목을 찾아서 뭐 학과장님과 논의를 할 수도 있겠고요. 중간에 돌아오셨는데 학과장님이 바뀌시는 경우도 있어요. 뭐 이런 경우가 뭐 자주 발생하진 않는데, 뭐 이제 이전 학과장님 같은 경우에도 학과장이라는 직책이 연속되는 이상 이전 학과장님이 뭐 A 과목을 B 과목으로 인정해 주겠다고 했는데, 뭐 그거를 그렇게 막 번복하시는 사례들이 많지는 않지만, 만약에 학생이 그냥 구두로 얘기하고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증빙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과장 사전 상담을 받은 요 이메일 캡처를 항상 보관을 하시고, 그러니까 학생이 보낸 메일과 학과장님이 회신한 메일, 그 메일을 이렇게 한꺼번에 꼭 캡처를 해 놓으셨다가 학점 인정 신청하실 때 첨부에 넣으시면 좋겠죠. 꼭 이렇게 증빙을 마련하는 것이 나중에 뭐 이런 학과장 승인이라든가 뭐 학점 인정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본인의 앞으로의 저기에서도 이런 증빙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숙지하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부터는 조금 쉬어가는 타임인데요. 저희 학점 인정 시스템 좀 리뉴얼된 사이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저희 이제 학점 인정 사이트 이제 주소가 있고요. 뭐 본인 세인트 아이디 비밀번호를 통해서 접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이제 돌아오셔서 경험 보고서 작성하시고, 이제 교환교에서 국제팀으로 성적표를 발송하게 되면은 국제팀에서 여기 성적표 다운로드 네 번째 메뉴에 성적표를 올려주시면 이제 학생이 성적표를 거기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고요. 요게 이제 학사지원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학생이 만약에 사전에 어떤 성적표를 받기 전에 본인이 먼저 어떤 성적표를 다운받아서 학점 인정 신청을 하더라도 성적표 다운로드 칸에 성적표가 업로드 돼야만 학점 인정이 그때부터 가능해집니다. 학점 인정 소요 기간은 뭐 학생이 신청하고 학사지원팀에서 이거를 검토한 다음에 학과장님께 넘겨서 학과장 승인을 받아서 이거를 이제 과목 업로드를 해줄 때까지 뭐 빠르면 2주, 일반적으로는 이제 4주 정도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뭐 보통 이제 돌아오셔서 그 다음 학기에 신청하시기 때문에 뭐 어떤 기간이라던가 이런 게 그렇게 저기하시게 느껴지시진 않을 거예요. 학생분이 이제 여기서 학점 인정 신청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본인이 만약에 교환 학생을 가시는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교환 간 학교가 여기 자동으로 찍혀서 나오게 됩니다. 그 학교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본인이 뭐 자비 유학을 가셨다거나 어학연수를 가시는 경우는 이제 여기에 자동으로 안 나와 있을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본교 교과목 변환 신청과 현직 과목 인정 신청 두 개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서 밑에 메뉴가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파견 교과목 정보를 적으시는데 뭐 과목명, 학점, 성적 이렇게 적으시고, 과목 개요는 보통 이제 그 과목을 설명하는 내용인데 실라버스에 있는 내용을 이제 붙여서 좀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다대다, 뭐 다대일로 학점 인정을 하는 경우는 파견대학 교과목 추가를 하시면 되는데, 학생분들이 돌아오셔서 가장 많이 실수하신 게 뭐냐면,
본인이 컴공과 세 과목 듣고 와서 컴공 과목 세 과목으로 인정받아야지 하고서 여기에 3번 눌러서 세 과목 신청하고 뒤에 가서 세 과목 내용 적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무조건 한 과목당 하나씩 신청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요. 여기 보시면 되죠. 과목 추가는 다대다 학점 인정 신청의 경우에만 사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근데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여기다가 왕창 신청해 놓고서 반려를 당한 다음에 다시 따로따로 신청을 하는 절차를 2번 걸치게 돼요. 그렇게 굳이 하실 필요가 없겠죠. 네, 여기에 이제 본인이 변경하고자 하는, 이제 본인이 변환받고자 하는 과목 코드, 과목명을 검색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자동으로 다 뜨게 되고, 본인이 이제 성적은 이제 S로 인정받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전공 영어 강의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뭐, 아까 다대다로 하는 경우에는 교과목 추가 가능하시고요. 학생분들 중에 이제 뭐 굳이 전공영어 강의를 다 이미 들어서 전공영어 강의 신청을 전공인데도 안 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교양 과목인데 그냥 이게 디폴트 값이 신청으로 되기 때문에 그냥 신청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경우에는 이제 미신청으로 이제 학사지원팀에서 돌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비고란의 경우에는 학생분이 여기다가 뭔가 어필하고 싶은 내용, 뭔가 설명해야 되는 내용을 적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예를 들어서 뭐 OECTS인데 뭐 45시간 이상 이수를 해서 뭐 이러저러해서 뭐 첨부 파일에 첨부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라던가, 뭐 어떤 상황이 있어서 뭐 이런 본인이 뭔가 학과장님께 어필할 수 있는 내용을 적을 수 있는 란을 좀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첨부 파일의 경우 5개까지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필수적으로 본인이 국제팀으로부터 받으신 성적표, 그 다음에 본인이 들었던 교환교에서 있었던 수업계획서, 만약에 수업계획서가 없다면 뭐 수업 자료, 뭐 PPT라던가 뭐 다른 증빙할 만한 자료들을 올리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교환 갔다 오시는 분들은 이제 변환표는 필요가 없고 성적 체계표, 그 학교의 성적 체계, 페일이 어느 지점인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성적 체계표를 올려주시면 되겠죠. 네, 학점 인정 시스템에 이제 신청을 하시고 나면은 특정한 경우에 개별 과목에 대해서 이제 신청 과정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문자를 드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학사지원팀에서 반려되는 경우에 이제 학사지원팀에서 반려됐으니 확인하라는 문자가 갈 텐데요. 보통 이 경우에는 뭐 학생이 작성한 내용 중에 뭔가가 잘못됐거나 아니면은 뭐 학생이 어필하고자 하는 내용이 틀린 내용이거나 아니면 학생이 첨부 파일을 좀 부실하게 올렸다던가 뭐 그런 경우에 보통 반려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반려 학과장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학과장 승인 요청까지 넘어갔는데 학과장님께서 반려하신 경우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이 과목이 좀 본교 과목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니 뭐 현직 과목으로 대신 신청하라던가 이제 이런 내용인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학생분들이 무사히 학과장 승인을 마치셔서 이제 학사지원팀에서 학생들 이제 세인트와 과목기수표에 업로드를 해드리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최종 반영되었으니 확인하라는 이제 문자가 가게 됩니다. 이 경우에 문자를 확인하시고 이제 과목기수표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는데 학생분들이 이제 그냥 과목 자체가 업로드 되는 건 이제 그 학기 이제 성적 과목 화면에서 보실 수 있고, 과목 이수표에는 한 2-3일 정도 시스템 반영되는데 시간이 걸릴 수가 있으니까 학점 인정 됐고 셉 전송이라고 됐는데도 과목 이수표에 안 올라가 있어요 라고 문의하실 필요가 없고, 한 2-3일 정도 기다리시면 자동으로 과목 이수표에 이제 반영이 되게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과목이수표에 이제 반영되게 되면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과목이수표 반영이 될 텐데, 요 세부사항 보시면 이제 이 M이 있고 이 V가 있습니다. 이 M의 경우에는 이제 전공 영어 강의가 인정이 안 된 거고요. 이 V인 경우에는 이제 전공 영어 강의로 승인이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뭐 전공 과목인데도 이제 이 부위가 있을 수 있고 이 M이 있을 수도 있겠죠. 네, 뭐 그건 이제 본인이 전공 영어 강의를 신청했냐 안 했냐에 따라 다르고요. 뭐 이 정도로 한번 하고 나면은 이제 본인이 과목 기습에 반영이 됐으니까 이제 졸업까지 이제 좀 과목 설계를 좀 하시면서 이제 남은 학교 생활을 보내실 수가 있다고 볼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 학점 인정 신청에 관해서 이제 이렇게 안내를 좀 드렸는데요. 학생들이 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사실 좀 저희 Q&A 시간을 마련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안타깝게도 이번에 좀 기상 악화로 인해서 이런 이제 동영상으로 돌리게 돼서 학생들한테 좀 오프라인으로 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조금 아쉬운데요. 저희가 학사지원팀 메일이나 이제 제일 앞에 이제 보시면 이제 저희 교환학생 담당 선생님 저의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뭐 언제든지 뭐 본인이 뭐 사전 상담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그냥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만약에 교환 가셔서 아니면 돌아오셔서도 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학점 인정 이제 신청과 절차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